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는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오래된 주전자를 던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옥은 한때 그녀가 평생 의지할 곳이라고 여겼던 집 대문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급히 챙긴 몇 벌의 옷이 든 낡은 여행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고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가거라. 이 집에는 더 이상 네 자리가 없다. 황희는 죽었고 이제 네가 여기 남아 무엇을 하겠느냐. 옥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섰고 붉어진 눈으로 집 한가운데 서 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옥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황 오빠가 더 이상 없어도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며느리잖아요. 저는 평생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맹세했어요. 제발 저를 이 집에서 내쫓지 말아주세요. 이 여사는 두 팔을 가슴 앞에 모으고 단호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내게 무릎 꿇지 마라. 말했잖니. 나는 네가 더 이상 여기 필요 없다. 네가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다. 너는 아직 젊으니 다른 남자를 찾아 살아야지. 이 집에 매달려 있어봤자 무엇을 얻겠느냐. 옥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아요. 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그저 노년의 부모님을 모시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여사는 즉시 옥의 손에서 옷을 획 빼앗았고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황희는 죽었고 네가 여기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새 행복을 찾아 떠나거라.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어머니, 저는 새 행복이 필요 없어요. 그저 부모님 곁에서 이 가족을 돌보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 제발요. 옥은 목이 메어 흐느꼈지만 이 여사는 여전히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옷장 쪽으로 몸을 돌려 옷장 문을 세게 당기고 옥의 옷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옷을 큰 가방에 던져넣고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네가 나가지 않으면 사람을 불러 쫓아낼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커졌고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눈빛은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며느리와의 모든 정을 끊어내려는 듯 했습니다. 옥은 시어머니의 단호함과 무자비함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싸주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쫓아내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했는데. 이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낡은 쇠 주전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옥에게 주전자를 건네며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네가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 산 것이니 이제 가져가거라. 나는 필요 없다. 옥은 황과 함께 시장에 갔을 때 샀던 쇠주전자를 보고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주전자를 품에 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매정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이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녀의 뒷모습은 문 뒤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옥은 마당에 주저앉아 주전자를 품에 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친어머니처럼 존경하고 사랑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자신을 쫓아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고 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과 쇠 주전자를 품에 안고 그녀는 쓸쓸히 집 대문을 나서 한때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곳을 떠났습니다. 옥은 그녀가 방금 새를 얻은 작고 비좁은 방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방은
단지 몇 평방미터에 불과했고 싱글 침대, 작은 탁자, 좁은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낡은 여행 가방을 방구석에 내려놓고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공간과 고요함이 숨막힐 듯 했습니다. 고통, 굴욕감, 억울함이 가슴속에 쌓여 그녀를 쓰러뜨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가 떠날 때 던져준 낡은 쇠주전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신을 쫓아냈는지, 그토록 가슴 아픈 비극적인 사건 이후 모든 정을 끊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녀는 쇠주전자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황과 함께 시장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 주전자가 작고 귀엽게 생겨서 꼭 사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주전자 하나 사는 건데 나중에 어머니께 차를 끓여드리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옥은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전자의 뚜껑을 열고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부엌 선반에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자마자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안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잡동산이나 쓸모없는 물건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신문지에 조심스럽게 쌓인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종이가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옥은 깜짝 놀랐고 통장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그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1,000원. 세상에. 옥은 깜짝 놀라 외쳤고 통장을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10억 원. 그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재빨리 작은 종이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고 익숙한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글씨였고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은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너에게 주는 지참금이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옥은 그 글을 읽고 또 읽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랬구나. 어머니, 왜 처음부터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저를 쫓아내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옥은 목이 메어 속삭였고 억눌린 감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종이와 통장을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움과 단호함 뒤에는 엄청난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옥이 슬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옥은 오랫동안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옛집에서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아플 때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던 모습,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식사, 작은 집안에 울려 퍼지던 황의 웃음소리,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사랑은 비록 단단한 껍질 속에 숨겨져 있었지만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옥은 속삭였고 마지막 눈물을 흘린 후 눈물이 말랐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손에 꼭 쥐고 이제부터는 자신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묵묵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강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옥이 처음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 이 여사는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옥을 훑어보았고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불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너희 집안은 평범한데 어떻게 우리 황희와 어울리겠느냐. 그녀는 한 번 황과 이야기하던 중 옥의 존재를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옥은 가만히 서서 한숨을 삼켰습니다.
두 집안의 경제적 차이가 그녀의 걱정거리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옥의 가족은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하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반면 황의 집안은 부유했고 이 여사는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은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치 정원사가 마른 나무를 돌보듯 인내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가꾸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사가 여전히 차갑게 대하며 의도적으로 그녀를 피했습니다. 옥이 식사를 권할 때마다 그녀는 무관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먹어라. 나는 배고프지 않다. 옥이 집안일을 할 때 그녀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여사가 녹두죽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녀는 죽을 부드럽고 달콤하게 입맛에 맞게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여사가 아플 때는 밤낮 없이 곁을 지키며 약과 물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 죽 좀 드세요. 옥은 조심스럽게 죽 그릇을 그녀 앞에 내밀었고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사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고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조용히 죽 그릇을 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죽 그릇의 온기가 그녀 마음속의 편견을 조금은 녹이는 듯 했습니다. 점차 이 여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을 바라보는 눈빛도 덜 날카로워졌고 목소리도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옥이 그녀의 낡은 재킷을 수선하고 있을 때 이 여사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너는 참 손재주가 좋구나. 이 재킷은 너무 낡아서 버리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예쁘게 수선했구나. 옥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여사는 옥을 며느리뿐만 아니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여사는 황을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 등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옥도 자신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어서 정말 행운이에요. 옥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 여사는 웃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말을 잘하는구나. 하지만 나도 너에게 고마워해야지. 내 덕분에 황희가 아내를 잘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행복은 그렇게 완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 소식은 온 가족을 슬픔의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옥은 완전히 무너져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남편이 이제 차가운 땅 속에 누워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옥의 고통과는 달리 이 여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과 공허한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옥은 그녀의 태도에 놀라고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 슬프지 않으세요? 왜 울지 않으세요? 옥은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이 여사는 그저 침묵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운명의 날 이후 이 여사는 완전히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옥과 이야기하거나 가깝게 지내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를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옥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고 그 거리를 좁힐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황희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낡은 쇠 주전자를 열고 통장과 편지를 발견한 그날,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여사의 단단하고 차가운 겉모습 뒤에는 깊은 사랑과 걱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옥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옥이 더 나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쫓아내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옥은 종이와 통장을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묵묵한 희생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옥은 상실의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 속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통장의 돈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고 계속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옥은 그 돈을 사용하여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서 부모님을 따라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부터 패션에 대한 경험과 시장을 보는 안목이 그녀의 피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옥은 번화한 주택가에 작은 집을 세내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에 적은 돈으로 작은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모든 옷은 그녀가 신중하게 골랐고, 모든 셔츠와 드레스는 선반에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옥은 거의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옷을 팔고 손님을 응대하고 장부를 기록했습니다. 밤에는 다시 꼼꼼히 앉아 상품 입고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많은 밤, 작은 집의 불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옥은 서류 더미에 몸을 구부리고 있었고, 눈은 퀭했지만 강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해내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옥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옥의 끊임없는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게를 찾는 손님은 점점 더 많아졌고, 작은 가게에서 시작하여 옥은 자본을 축적하여 지점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품을 찾으러 가는 일도 더 잦아졌습니다. 옥은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찾아 손님에게 제공했습니다. 5년 후 옥이 맨손으로 일군 패션 브랜드는 많은 사람에게 친숙해졌습니다. 옥은 이제 여러 개의 대형 매장을 소유한 사장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십 개의 지점을 둔 유명 패션 회사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옥은 자신의 넓은 사무실에 앉아 큰 유리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그녀의 더 성숙하고 단단해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차갑고 잔인하다고 생각했던 여인이었지만 사실은 항상 그녀를 조용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옥은 그녀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룬 그녀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그녀 앞에 서서 그녀가 자신에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옥은 그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차는 그녀가 한때 상처받은 마음으로 떠났던 시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며느리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과 성숙함을 갖춘 여성으로서 돌아왔습니다. 옥은 집 안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시어머니 이 여사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머리카락은 조금 더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강인했습니다. 옥아, 너니? 이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머니, 저 왔어요. 옥은 다가가 주머니에서 그 통장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그날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돈입니다. 저는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 어머니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기 남아 평생 부모님을 모실 거예요. 이 여사는 멍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너는 고생이 많았다. 옥아, 나는 네가 이 돈을 돌려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부모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다. 나는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네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황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모든 오해와 거리감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행복할 거예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부모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돌아왔고 더 이상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때의 작은 집은 이제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옥과 이 여사는 모두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박한 순간에 나누는 사랑과 나눔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여사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쥐고 옥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억눌렸던 감정이 홍수처럼 밀려와 그녀가 오랫동안 지키려고 애썼던 모든 강인함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졌고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옥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기 남아 어머니가 약속하신 대로 평생 부모님을 모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내려놓고 옥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흐느꼈고 늙은 어머니의 흐느낌은 온 집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걱정했다. 그날 내가 한 말 때문에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정도로 상처를 받았을까 봐 걱정했다. 이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옥도 울었고 그녀의 어깨는 시어머니의 품에서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날은 이해하지 못해서 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제가 잘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알아요. 어머니는 제가 고통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이 여사는 옥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마치 친어머니가 어린 딸을 달래는 것 같았습니다. 옥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황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도 내 마음의 일부를 잃었다.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네가 그 고통 속에 파묻히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 강경한 방법을 선택했고 심지어 너도 나를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제 네가 이렇게 돌아와 성숙하고 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는 정말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다. 옥은 고개를 들었고 눈은 붉어졌지만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황 오빠가 더 이상 없어도 오빠는 항상 제가 계속 살기를 바랐고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머니 곁으로, 이 가족 곁으로 돌아와서 행복해요. 옥의 말을 듣고 이 여사는 그녀를 더 세게 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부드러워졌고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아, 네가 돌아와서 다행이다. 이 집은 처음부터 항상 네 집이었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너는 여기 영원히 있을 수 있다. 옥은 그를 돌아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친자식처럼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날부터 옥은 한때 시댁이라고 불렀던 집에 머물렀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씨 부부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약을 챙겨주고 정성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작은 집은 갑자기 더 따뜻해졌고 우울했던 세월이 지나고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새로운 배우자를 찾지는 못했지만 옥은 서두르지 않았고 일과 가족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매일 밤 이씨 부부가 불빛 아래 앉아 신문을 읽거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옥에게 행복은 호화로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따금 이 여사는 옥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지만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아, 네가 여전히 부모님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네가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기를 바란다. 너는 아직 젊으니 우리 때문에 네 행복을 놓치지 마라. 옥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 행복은 여기 부모님 곁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인연이 닿으면 적합한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믿어요. 지금 저는 평화롭거든요. 그 말에 이 여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차가움과 강인함이 보이지 않았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는 끝없는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옥과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피를 나눈 가족처럼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이씨 부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이 삶의 의미를 더 많이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녀는 세상을 떠난 남편 황도 자신의 가족이 다시 온전해진 것을 보고 미소 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앞마당에 복숭아꽃이 막 피기 시작했을 때 옥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대문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손을 닦고 누가 왔는지 보러 달려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키가 크고 마른 중년 남자가 큰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옥이 나타나자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에는 친근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이라고 합니다. 아마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황희의 대학 시절 친한 친구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황희를 보내러 오지 못했고 오늘 여기를 지나다가 가족을 잠시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요. 옥은 약간 놀랐지만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씨 부부도 나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광희, 황과의 대학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자 온 가족이 감동했습니다. 그 옛날의 즐거운 이야기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집을 덮고 있던 우울한 분위기를 몰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만남 이후 광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따금 이씨 부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종종 부부에게 과자나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옥에게는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항상 평온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광은 성숙하고 차분한 남자일 뿐만 아니라 이해심도 많았습니다. 그는 옥에게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그저 조용히 곁에 머물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광이 말했습니다. 옥씨, 저는 당신의 강인함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겪은 어려움과 고통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일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성입니다. 옥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씨.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저를 사랑하고 믿어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잘 살고 싶을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광의 존재는 이씨 부부의 가족에게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성씨는 특히 그를 좋아했고 그가 들를 때마다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이 여사도 점차 옥에 대한 광의 감정을 알아차렸지만 서둘러 재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결정은 며느리의 몫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 두 사람만 있을 때 이 여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옥아, 너는 광희를 어떻게 생각하니? 옥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매우 친절하고 진실해요. 그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 여사는 옥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실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황희도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가 광희가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망설이지 마라. 네 인생은 아직 길다, 옥아. 옥은 침묵했고 그녀의 눈에는 분명한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옛 고통의 상처가 남아있었지만 이제 광의 등장은 그녀의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는 따뜻한 빛과 같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생각할 시간, 자신에게 귀 기울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 광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광아, 솔직히 묻겠다. 너는 오기와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있느냐? 그의 질문에 식탁에 있던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광은 고개를 들고 성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네, 어르신. 저는 진심으로 오기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기가 동의한다면 저는 남은 인생을 그녀를 돌보고 보호하는데 바칠 것입니다. 옥은 그 자리에 앉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광을 바라보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고통과 상실 후에도 행복은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 옥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새로운 행복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까요? 아니면 과거의 추억 속에 계속 살아갈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시간과 그녀의 마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시댁은 이 세상에서 그녀가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늦은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을 때 옥은 이 여사의 집거실에 앉아 손에 컵을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자신이 겪은 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막연한 감정 때문에 그녀는 마음속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사가 방에 들어와 옥의 그런 모습을 보고 조용히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늙은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옥아?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황 오빠를 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과거 속에만 살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큰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사는 옥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매우 깊었습니다. 네가 황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항상 내 곁에서 너를 응원할 것이다. 나는 네가 외롭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황희는 항상 네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지만 너는 또한. 옥은 이 여사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이 여사가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베푼 희생과 사랑은 옥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광은 다시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광은 옥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옥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말을 전하고 싶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옥과 광이 거실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자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차분해졌습니다. 광은 진실한 눈빛으로 옥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옥씨,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 곁에서 진정한 친구, 연인으로서 당신을 돌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 있을 것입니다. 옥은 고개를 들어 광을 바라보았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황이 세상을 떠난 후 다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광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고 머릿속은 여전히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옥은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광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 위에 손을 얹었고 그의 눈에는 인내와 위로가 가득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제가 여기 당신 곁에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두 사람은 침묵했고 방 안에는 이해와 존중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는 생각할 시간, 자신에게 맞는 답을 찾을 시간이 더 있을 것입니다. 한 달 후, 옥은 자신의 패션 회사에 새로운 지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광은 그 모든 여정 동안 그녀와 함께하며 그녀를 지원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옥이 자신의 회사로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섰을 때 광은 그녀 뒤에 서서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도전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옥은 황과 함께했던 것처럼 완전한 사랑을 찾지는 못했지만 사랑은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이해와 나눔으로 가득한 관계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과 함께 그녀는 희망과 평화로 가득한 어느 날 옥이 이 여사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거실의 작은 탁자에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마지막 햇살이 벽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빛의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옥은 작은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수년간 간직해온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본 이 여사의 눈에는 감동이 어렸습니다. 마치 가족이 온전했던 시절로 시간이 되돌아간 것처럼 평온함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은 조용히 통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이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며 자신의 감정이 순간순간에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목이 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이제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어머니도 제가 더 이상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돌보고 가족을 돌볼 수 있고 항상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이 여사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겪은 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기 상실의 고통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한 부분을 잃은 외로움과 상실감에 맞서야 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운명이 옥을 자신의 가족에게로 이끌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옥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통장 위에 손을 가볍게 얹었고 손가락으로 그 위에 숫자를 훑었습니다. 나는 네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네가 이렇게 성숙하고 강해진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하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다. 너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잘 해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이 되었다. 옥은 감동했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사랑하는 법,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굳건히 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항상 바라던 어머니이십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를 품에 꼭 안았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그저 눈물로 대신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네 길을 가기로 했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너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 희생, 가족의 정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너는 스스로 행복을 일구었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옥은 가볍게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 존중, 나눔, 이 모든 것이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아직 새로운 사랑을 찾지는 못했지만 저는 항상 어머니가 제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전부이십니다. 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언젠가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면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항상 너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그저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옥은 그녀 옆에 앉아 이 여사가 자신에게 베푸는 가족의 따뜻함,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충분한 힘과 믿음을 얻었습니다. 비록 황은 곁에 없지만 이야기의 교훈, 옥이 겪은 시련을 통해 우리는 삶, 가족의 정,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심오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삶이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슬픔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누구나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안다면 말입니다. 옥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고통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상실을 더 강하고 독립적인 새로운 삶을 일구는 동기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교훈은 가족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이 여사는 때때로 냉정하고 엄격했지만 그 모든 행동 뒤에는 항상 옥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독립과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고 항상 옥이 스스로 굳건히 서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말이나 구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관심, 희생,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도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사랑이 두 사람의 관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애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옥은 이 여사에게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신감과 사랑하는 사람의 보살핌이 결합된 것입니다. 옥의 이야기는 또한 삶이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히 앞으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인생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행복은 먼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여정 그 자체이며 모든 기쁨과 슬픔, 도전과 성공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과 사랑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옥이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광이 갑자기 그녀의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회사 정문에 서서 밝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옥은 놀랐지만 마음속으로는 가벼운 기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옥은 약간 놀랐지만 광을 만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광은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눈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서 왔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요. 가실 수 있나요? 옥은 그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광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들이 도시의 작은 식당에 앉았을 때 광은 서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 사이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삶의 소소한 일,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옥은 광과 함께 있을 때 평온함, 그의 이야기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과거가 항상 현재를 지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에는 여전히 많은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 위에 손을 얹었고 그의 눈에는 인내가 가득했습니다. 옥씨,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항상 여기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어요? 옥은 침묵했고 그녀의 마음은 감정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광의 진실한 눈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씨. 우리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옥과 광의 관계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들은 함께 있을 때 작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옥은 광이 주는 평온함과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고 황에 대한 그리움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옥은 자신의 패션 회사에 새로운 지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광은 그 모든 여정 동안 그녀와 함께하며 그녀를 지원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옥이 자신의 회사로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섰을 때 광은 그녀 뒤에 서서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도전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옥은 황과 함께했던 것처럼 완전한 사랑을 찾지는 못했지만 사랑은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이해와 나눔으로 가득한 관계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과 함께 그녀는 희망과 평화로 가득한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옥이 이 여사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거실의 작은 탁자에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마지막 햇살이 벽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빛의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옥은 작은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수년간 간직해온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본 이 여사의 눈에는 감동이 어렸습니다. 마치 가족이 온전했던 시절로 시간이 되돌아간 것처럼 평온함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은 조용히 통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이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며 자신의 감정이 순간순간에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목이 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이제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어머니도 제가 더 이상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돌보고 가족을 돌볼 수 있고 항상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이 여사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겪은 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옥이 상실의 고통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한 부분을 잃은 외로움과 상실감에 맞서야 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운명이 옥을 자신의 가족에게로 이끌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옥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통장 위에 손을 가볍게 얹었고 손가락으로 그 위에 숫자를 훑었습니다. 나는 네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다. 너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잘 해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이 되었다. 옥은 감동했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사랑하는 법,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굳건히 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항상 바라던 어머니이십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를 품에 꼭 안았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그저 눈물로 대신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네 길을 가기로 했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너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 희생, 가족의 정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너는 스스로 행복을 일구었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옥은 가볍게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 존중, 나눔, 이 모든 것이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아직 새로운 사랑을 찾지는 못했지만 저는 항상 어머니가 제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전부이십니다. 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언젠가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면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항상 너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그저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옥은 그녀 옆에 앉아 이 여사가 자신에게 베푸는 가족의 따뜻함,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암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충분한 힘과 믿음을 얻었습니다. 비록 황은 곁에 없지만 그녀는 이 삶에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교훈. 옥의 이야기는 길고 험난한 여정이지만 사랑과 강인함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옥이 겪은 시련을 통해 우리는 삶, 가족의 정,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심오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삶이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슬픔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안다면 말입니다. 옥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고통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상실을 더 강하고 독립적인 새로운 삶을 일구는 동기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교훈은 가족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이 여사는 때때로 냉정하고 엄격했지만 그 모든 행동 뒤에는 항상 옥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독립과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고 항상 옥이 스스로 굳건히 서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말이나 구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관심, 희생,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도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옥은 이 여사에게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신감과 사랑하는 사람의 보살핌이 결합된 것입니다. 옥의 이야기는 또한 삶이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히 앞으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인생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행복은 먼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여정 그 자체이며 모든 기쁨과 슬픔, 도전과 성공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과 사랑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